보통 이제 하절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하절생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다가는 이렇게 사, 오, 미가 이렇게 기본이 되는 거죠. 원령 자체가. 가불목이라고 하는 자체로다가 목생화가 돼야지 여름에 치열한 거예요. 여름은 일단 더워야지. 이렇게 기본으로다가. 이렇게 여름에 목생화가 치열하다는 얘기로다가 이제 통변하고 해석하면 우리가 해볼 만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목생화죠. 시험을 보는데 내가 90점 맞으면 내가 잠을 갖다가 5시간이나 자서 시험을 갖다 90점 맞았다고 생각해요. 목생화가 돼야지. 내가 잠을 갖다가 1시간을 줄여서 4시간만 자고 또 뭘 하면 뭐가 될 것 같은 거. 이게 목생화예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승질로 나타나는 게 목생화예요. 그래서 하절 목생화된 사람들은 근성 있지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절생에 목이 없는 사람들은 땀날까봐 조심조심하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 뭐래든 열심히 해야지.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절생의 이렇게 조우가, 첫 번째 이렇게 조우가 되려면 똑같이 아까 반대예요. 아까 병화가 있죠? 이게 임수가 있어야지 또 조우가 되는 거예요. 개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우를 갖다는 하지 않고요. 겨울생 같은 경우도 겨울생을 또 간단하게만 얘기한 건데 겨울생 같은 경우도 정화는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겨울생의 정화 같은 경우는 보통 겨울생의 정화가 좋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정화가 좋아하면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상대는 따뜻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정화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땀낸다고 내가 표현을 해놨어. 보일러 수리하시는 분들, 에어컨 수리하시는 분들 많아. 한여름에 밖에 가서 에어컨 수리하시는 분들은 에어컨 보통 수리할 때 꼭 겨울에 안 하죠. 한여름에 땡볕에서 하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굉장히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것들이 똑같아요. 여름생 같은 경우도 개수가 조우하는 법은 없는 건데 개수가 굳이 조우를 갖다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누구를가는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애쓰는 사람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어쨌든 간단하게 이렇게 개수가는 하는 건 아니고 임수가 조우해요. 그래서 여름에 저렇게 이제 겨울에는 척박한 환경이라는 표현을 갖다 대표적 용어로 쓰고 불편한 걸 갖다 더 불편해도 불편함을 못 느끼는 어떤 이런 걸 말하는데 불편을 자꾸만 얘기하는 건 겨울이에요. 근데 하절생이라는 것은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과열 경쟁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절생이라는 것은 누가 잘하나 해서 승부하는 거예요. 승부하는 거. 누가 더 잘 사나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뭐 이렇게 0.1점 차이, 뭐 1점 차이 이런 차이도 승부가 갈리는 이런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생화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1점 차이로 떨어졌다, 1점 차이로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열 경쟁에서 임수라고 하는 자체의 조우는 경쟁을 갖다가 무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경쟁을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어야 될 사람인지 국내 리그에서 뛰어야 될 사람인지 동네 리그에서 뛰어야 될 사람인지 이 포지션을 아는 거.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를 세우는 게 임수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거 목생화로만 이거하고 딱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난 백마탄 왕자를 원할 거야. 아니야. 이걸 보니까 내 수준은 이 사람이면 됐어. 분수 알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목생화가 임수가 없는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돼요. 무모. 안 되는 걸 계속 된다고 생각해서 벽을 갖다가 주먹으로 쳐갖고 계속 뚫으려고 하는데 임수가 있으면 안 뚫리는 걸 알고 뚫릴 만한 걸 갖다가 한다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무모한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 임수 같은 경우가 마케팅도 많이 하는데 상대방들한테 목사님 손쉽게 뭔가 이렇게 사는 법을 갖다 알려주는 게 이 임수가예요. 마음이 확 돌아가게끔 만들어. 내가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두 번째 조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무토가 이렇게 조우를 해요. 자, 겨울에는 추위를 벗어나는 거고요.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그늘진 곳이에요. 여러분, 그늘. 차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늘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듯이 음지 양지를 갖다 만들어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절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무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무토가 있는 분들은 정신계통으로다 이렇게 마음 하나 먹기에 따라서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걸 말해요. 마음 먹게 달렸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조적 관점에서 얘기했을 때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얘기예요. 더위를 피할 줄 아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힘든 거에서 임수라는 것은 손쉬운 거로다가 가려고 하는 거고 무토하고 비슷해요. 아까 병화 무토도 비슷하지만 이거 비슷한데 이 병화 임수라는 것은 자연적인 거고 무토라는 것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의지적이에요. 사회적 상식 뭐 이런 거 상식 이런 것들로다가 조화한다는 거죠.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이렇게 경금 아까 딱 그 겨우생하고는 반대 글자예요. 경금이 조화하죠. 이런 경금이 조화한다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고 얘기하면 인물이 사람이 조화해 준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아까 겨울의 감목처럼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고 해서 이게 경금이 있는 사람들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직업적으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름생들 같은 경우에 경금이 운에서 들어오는 경금이 세운이든 월운이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경금이 운에 들어오면 직업적으로다 사람이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걸 갖다 얘기하면 잘 맞아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겨울생도 간목이 없는 사람들이 간목 이런 포인트. 그래서 저런 글자로다가 이렇게 반대잖아요. 딱 여름하고 겨울하고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우에 대한 것 자체가 이렇게 중요도는 일반 오행에 대한 어떤 해석 자체를 갖다 큰 틀에서 볼 때 결국 이걸 보고 이걸 보는 거라고 자꾸만. 그래서 이거에서 이걸 보는 거라고. 그런데 여름생 같은 경우가 똑같이 지금 금태가 분들 상당히 많아. 여름생이 금태가 된 분들 많아. 그런 이 사람은 나를 갖다가 뭘 해보기도 전에 손쉬운 방법으로 자꾸 사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야. 그럼 힘들어서 살 필요가 없죠. 애쓰고 살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손쉬운 방법을 자꾸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경금이. 그럼 그렇게 사는 법으로다가 그 사람이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까 뭐 겨울생 같은 경우도 잠깐 얘기하지 않았지만 되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선생님들 아까 뭐 개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건 안 되죠. 뭐 기토는요. 이거는 내가 얘기해. 큰 틀에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금 자체 같은 경우가 지지의 신금까지는 확장할 수는 있어요. 천간 자체를 갖다 잘 보는 걸 연습하시고 지지의 신금이 있는 분들은 지지의 신금은 역할을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물질로다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질로다가. 사회생활을 갖다 하는 걸 갖다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하고 지지신금은 사회생활을 갖다 하는 걸 굳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물질로다가 편안함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겨울생 같은 경우는 인목이 있으면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 사회성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뜻이고 여자분 자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다가 지지의 인목이 있으면 배우자가 가정성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뜻이야. 지지에 있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이렇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정성에 살림해야 되잖아요. 대신 겨울생이 지지에 인목이 있으면 남자가 살림 잘하는 사람 만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똑같은 거예요. 지지의 신금이 내가 물질로다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인데 지지에 미치면 배우자가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을 만난다는 뜻이요. 하절생의 남자의 지지에 신금이 있으면 뭘 생각하느냐면 배우자가 사회활동을 잘해서 돈 잘 벌어다 주는 마누라 있다는 뜻이요. 이거 괜찮지 않나? 조가 안 된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조가 안 된 사람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글자에 따라서 딱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거에 대한 관계, 상대방하고 소통이 원활한가를 갖다가는 원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된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안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사람은 소통하는 사람들이 없어, 기본적으로 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필요 이상 많이 돼 버려 갖고서 필요 이상 많이 되어 있어서 덥지도 않은데 조우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군상이 그렇게 돼 있지. 아예 하절생이 이런 거를 갖다 얘기해 보자고.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고. 하절생의 목생화가 조우를 갖다 맞추는 건데 이분은 열심히 목생화가 이렇게 됐다고 해도
열심히 이게 조우에 대한 행방자체 열심히 해볼 만큼 해본 건 아니에요. 뭘 해보지도 끝까지 해보지도 않으시고 경쟁 속에서 그냥 손쉬운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안전지대로 가서 안전지대에서 살려고 하는 딱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분의 감정선은 모든 쉬운 걸 갖다 어렵게 끌고 가지 않고 땀내지 않고 가려고 한다고. 그럼 선생님들은 이걸 딱 보고 땀내고 사는 사람 아니구나. 땀 나기 전에 이미 서늘한 곳에 가서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간목 을목 들어와서 목생화되면 좋냐요? 더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경쟁이라는 자체를 이미 싫어하는 거예요. 이미 경쟁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게 조우적 관점에서 이런 관점으로 또 보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그럼 이거 4월에 뭐 이렇게 목생화가 됐으면 조우 안 되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시잘데기 이시 하는 거죠. 시잘데기 이시. 시잘데기 없이 열심히 사는 거죠. 좋게 얘기해서 열심히 사네. 여기서 봤을 때 무모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무모하네. 무토는 그렇게 조우를 하는데 기토는 조우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기토가 있으면 마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기토는 여름의 기토는 벌써 이미 빛을 갖다가 음지와 양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토는 스스로다가 말려요. 개선시켜 나간다는 뜻이에요. 기토는. 그래서 기토는 조에 대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절 기토 같은 경우가 하절 기토 있으면 마르는 걸 항상 신경을 써야 돼. 마르는 거. 변형시킨다는 뜻이야. 변형. 이걸 이 짝으로 바꾸고 저걸 저 짝으로 바꾸고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토가 좋아하는 거하고 기토가 좋아하는 거는 조금. 그래서 나중에 뭐 그 글자 한 글자를 다 해석하긴 그런데 오늘은 대표적인 조에 대한 관점은 요거에 딱 겨울에서는 그렇게 보고 여름에서는 요거 딱 세 가지만 딱 머릿속에 생각두고 뚜룩 생각하는 거에서 그 균형을 보는 거. 그래서 금생수에서 조우 보고 목생화에서 조우 보고 이걸 보는 거라고 뜻이에요.